연구 주제는 복합 소재에서 전기장 계산을 위한 시플렉스 수치적분이라는 주제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과제 번호는 K0이고 카이스트 수리과학과 곽도영 교수님 지도하에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목차는 첫 번째로 팀원 소개를 하고, 두 번째로 저희 연구의 간단한 소개를 드린 뒤, 세 번째로는 저희가 연구하고 공부했던 것을 설명드리고, 네 번째는 저희가 연구한 것을 바탕으로 코딩, C 언어, C++, 파이썬 등으로 코딩한 것을 말씀드리고, 다섯 번째로 사후 연구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팀원 소개는 간단하게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안동민 창원과학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이고, 정영훈 충남과학고 1학년 재학 중, 신수영 세종과학고 1학년 재학 중입니다. 충남과학고 1학년 정영훈입니다. 제가 이제 저희 연구의 기본적인 것들을 이제 저희가 뭐 했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전기장 계산을 위한 포화성 방정식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고자 했고, 이제 복합 소재에서 단일한 물체가 아닌 다양한 물질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포화성 방정식의 계수가 불연속적이에요. 그래서 고차원 심플렉스 수치적분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고 이제 그걸 통해서 전기장 계산을 하려고 했습니다. 네. 먼저 불연속 계수를 가지는 방정식의 경계 조건을 공부하였고, 뉴턴 방법, 보관법, 선형 방정식의 해, 다차원 비선형 방정식의 해법을 공부하였고, 벡터 해석의 기초를 공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라플라스 방정식의 이선화, 특히 이제 고차원 문제의 경우 심플렉스에서 이제 적분이 필요한데 그 적분 공식을 이제 유도하는 과정, 이런 것을 이제 포함을 했고요. 인터페이스 점프가 있는 전기 분해에 대한 문제를 이선하고 그것을 비선형 대수적 방정식으로 표현을 하였고, 경계선을 따라 이선화하는 방법을 고안하고 또한 비선형 조건을 다룰 수 있도록 이선화하였습니다. 편미분 방정식과 다른 점은 이제 경계면에서 함수 값에 점프가 있으며 이제 두 개의 값을 지닌다는 점이 이제 다른 점이고요. 그리고 수치 선형대수 C파이썬에 대한 이제 코딩 공부를 하였고, 이걸 기반으로 이제 타원형 편미분 방정식과 유한 차분법 등을 공부하였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선형인 경우 유한 차분법과 수치 선형대수 공액 방향법 등을 이용하여 해결하고, 이론적으로는 이제 order of convergence를 구하는 과정을 이제 진행하였습니다. 그 후 비선형 가우스, 세델, 자코비 방법, 뉴턴 방법 등 여러 방법들을 이제 시도를 했습니다. 네, 저는 세종과학고등학교 1학년 진수영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심플렉스 수치적분이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심플렉스가 무엇인지부터 설명을 해야 하는데, 심플렉스는 삼각형, 그리고 3면체의 n차원의 확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뭐 1차원에서는 점 2개를 이으면 직선이 되고, 2차원에서는 점 3개를 이어서 삼각형이 되고, 3차원에서는 점 4개를 이어서 3면체가 되는 모습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플렉스 수치 적분이란 도메인이 이제 심플렉스일 때, 저는 편의상 삼각형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메인이 삼각형일 때 이 위에서 적분을 어떻게 구할지를 심플렉스 수치 적분을 통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베리센트릭 코오디네이트를 설명을 해야 하는데, 베리센트릭 코오디네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직교 좌표계를 지금 여기 보이는 삼각형을 통해서 다른 좌표계로 바꾼 것입니다. 여기 위에 P점이 보이는데 이 P점을 통해서 이 큰 삼각형 ABC를 작은 삼각형 3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삼각형의 넓이를 U, V, W라고 했을 때 이 P점의 좌표는 U, V, W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삼각형 넓이는 1이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P점의 좌표를 U, V, W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ABC 내부의 모든 점을 베리센트릭 코오디네이트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식은 이 적분을 이 베리센트릭 코오디네이트에 대한 적분으로 바꾼 것입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연구하면서 공부한 그 내용에 대해서 발표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맨 처음 뉴턴법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뉴턴법은 뉴턴의 쓴법이라고도 부르고, 현재 x값에서 접선을 그리고 그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지점으로 x를 이동시켜 점진적으로 해를 찾는 방법인데, 이 방법은 일단 해가 있더라도 뉴턴법으로는 해를 못 찾을 수도 있어요. 또한 조건으로는 fx라는 그 함수가 현속이고 미분 가능해야 한다는 조건이 필요하고, 또한 해가 10개인 경우에는 초기값 x1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편법으로 찾아지는 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 보시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x1인 점에서 접선을 그리게 되면 그 x 절편이 x2가 되고, 그 x2인 2 지점에서 접선을 그어서 다시 x 절편을 적고, 이런 식으로 해를 찾는 과정이 뉴턴법입니다. 공식은 xt 플러스 1은 xt 제곱 빼기 프라임 xt 승분의 fx t승이 있습니다. 이런 식이 뉴턴 법칙입니다. 바이섹션은 미분법이라고도 하는데, 근을 포함하는 구간을 임의로 정하고 그 구간을 반씩 줄여나가며 근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하는 과정으로는 근을 포함하는 구간 x1, x2를 임의로 정하고, 그 방정식 fx에 x1, x2를 대입한 다음에 그 값이 음수가 되면 그 구간 사이에 적어도 하나 이상의 근이 존재한다는 뜻이 되고, 그리하여 이미 x3를 2분의 x1 플러스 x2라고 설정할 수 있고, 만약 그 다른 fx3와 fx2의 곱이 음수가 되면 x3와 x2 사이에 근이 존재한다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만약 fx3와 fx2의 곱이 양수가 되면 fx1과 fx3는 무조건 음수가 되고, 그래서 x1과 x3 사이에 근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분법은 이와 같이 구간을 반씩 줄여나가면서 근을 찾아나가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가우스 뉴턴법이란, 가우스 뉴턴법은 일단 방금 말씀드린 뉴턴법을 연립 방정식으로 확장시킨 것인데, 계산 중에 자코비안을 사용하게 됩니다. 연립 방정식은 f1은 x, y는 0, f2는 x, y는 0이라는 연립 방정식에 각각의 칙이 있는데, 여기서 이미 x를 정하고 fx가 0인지 확인하고 0이면 해를 찾습니다. 다음 fx의 미분을 구하는 과정에서 자코비안 행렬로 표현하고, 접선과 그 x축이 만나는 지점을 다음 x로 정하는데, 가우스 뉴턴법에서는 자코비안 행렬을 분모로 쓰고 있는데 행렬을 나눗셈으로 쓰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이렇게 자코비안 행렬로 곱하게 되고, 그리하여 AX는 B꼴로 볼 수 있고, 최소 제곱법으로 풀면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일립틱 이퀘이션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립틱 이퀘이션은 밑에 보이는 사진 중 가운데 있는 사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u의 더블 프라임 x는 fx라는 식을 푸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경계값으로 ua는 c, 그리고 ub는 d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저희가 알고 있는 값은 fx이고, 저희가 원하는 것은 ux를 구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fx가 x제곱이나 sin x처럼 적분이 가능하다면은 양변의 인테그랄을 씌워가지고 ux를 구할 수도 있겠지만, fx가 적분이 가능하지 않은 함수인 경우에는 저희는 ux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컴퓨터를 통해서 ux의 값을 근사적으로 구하려고 하는 것이 이것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것이 ux가 1변수 함수인 것을 가정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만약에 2변수, 3변수로 간다면은 이 경계값이 더 많아져야 합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이는 첫 번째 식이 이 일립틱 이퀘이션을 푸는 방법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식이 어떻게 유도됐냐면은 바로 오른쪽 식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계도 함수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좌변을 통해 이계도 함수를 근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여기 보이는 5h 제곱은 오류를 뜻한 것입니다. 따라서 h가 줄어들수록 이 오차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가우스 쿼드라처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우스 쿼드라처는
적분 영역 내에 지정된 지점에서 함수값의 가중합으로 표시되는 함수의 한정 적분의 근사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일릭틱 이퀘이션은 부정적분을 근사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 가우스 쿼드라처는 정적분을 근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밑에 식을 보면은 인테그랄 fx가 dx가 오른쪽 식으로 근사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wi는 가중치이고 fxi는 함수값이기 때문에 뭐 적분을 넓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은 넓이를 뭐 어떤 함수값을 뭐 높이라 생각하고 wi를 가중치를 곱하고 더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wi를 어떻게 구하는지, 그리고 어떤 함수값을 높이로 잡아야 하는지, 즉 xi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우스 르장드르 구조법이라고 합니다. 아까 이 르장드르 다항식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다항식들이 있는지 밝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근도 나와 있으므로 이 르장드르 다항식의 근을 xi라 하고, 이 가중치 wi를 다음과 같은 식으로 구하고 근사를 해주면은 아까 말한 fx dx의 근사치를 구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르장드르 다항식의 근들을 나타낸 것입니다. 다음은 라그랑지안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그랑지안은 쉽게 말해서 연립방정식을 푸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2차 함수는 점 3개가 주어지면은 2차 함수가 하나로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4차 함수는 점 5개가 주어지면 하나로 결정이 되죠. 따라서 n 플러스 1개의 점을 지나는 n차 이하의 보관 다항식입니다. 그리고 그 n 플러스 1개의 점을 지나는 n차 다항식을 만드는 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배운 것을 바탕으로 C++, 파이썬 등을 이용해서 코딩을 했는데 그 코딩한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충남과학고 1학년 정경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여기 그 더블 슬래시로 돼 있는 거는 좀 살짝 다른 거고, 여기 밑에서 이제 좀 다른 함수를 해가지고 이제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딱히 복잡한 건 아니고,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 값이 요거 좀 잔재가 남아있긴 한데, 저 여기서 그냥 x0는 이제 요 랜덤 함수 써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랜덤으로 이제 지정을 했었는데, 네, 다시 그냥 0으로 이제 지정을 하고, 여러 가지 해가 여러 개다 보니까 좀 다르게 잡을 필요가 있어서 직접 넣어가지고 이제 해를 찾았고, 여기 같은 경우 보면은 0을 초기 값으로 시작을 해서 여기 그 제기함수를 계속 돌려가지고 이제 근을 이제 찾았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뉴턴법 코딩을 파이썬 주피터 노트북으로 구해봤는데, 일단 저는 뉴턴법으로 그 루트 2, 루트 5, 루트 7의 값을 근사하는 것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x는 예를 들어서 그 루트 5라고 잡고, x는 루트 2라 잡게 되면 양변을 제곱하면 x제곱은 2가 되기 때문에 그 2를 좌변으로 이항시키면 x제곱 마이너스 2는 0이 되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는 0을 이용해서 그 식을 뉴턴법으로 그 반복 횟수를, 그러니까 반복을 해서 그 해보니 근사값이 루트 2 근사값이 1.414, 2, 13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루트 2 말고도 루트 5, 루트 7 같은 다양한 무리수식들도 근사해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제가 아까 설명드린 바이섹션인데, 이것을 파이썬의 주피터 노트북으로 해봤고,
제가 지금 그림을 잘못 넣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방금 아까 말씀드린 그 알고리즘이 이미 x1을 정하고 그 x1과 x2의 값이 그 양수인지 음수인지 그 조건문을 달아서 만약에 음수가 되면 그 사이에 근이 하나 존재하게 되고 만약에 양수가 되면 x1과 x3 사이에 근이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근을 바이섹션으로 구해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코드는 바이섹션을 파이썬으로 짠 것입니다. 저는 4 곱하기 x 세제곱 빼기 24x제곱 플러스 44x 마이너스 24를 fx로 두어봤습니다. C 언어로 제가 코딩한 거는 이제 근본적으로 그 원리는 같기 때문에 설명이 시간상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가우스 소거법을 파이썬으로 활용해 본 건데 일단 그 알고리즘 과정은 AX는 C에서 X 열 벡터를 구하고 그래서 이제 C 행렬 넣어주게 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연립 방정식의 해를 X0, X1, X2로 놓고 해서 각각의 를 다 구해봤습니다. 반복문과 조건문을 이용해서 이거는 이제 제가 라그랑주 그 이제 식을 이제 하는 거를 이제 한번 짜봤는데 먼저 그 F 특정 이제 그 자료를 이제 입력을 받고 그거에 맞게 이제 그 fx는 하고 이제 출력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뭐 네, 아까 그 앞에서 그 수학 개념에 대해서 그 설명을 해줄 때 그 들으셨다시피 그 원리를 여기에 적용을 시킨 것입니다. 저는 라그랑지안을 파이썬으로 주피터 노트북을 배웠는데 저는 일단 좌표 개수를 입력을 하고 그 좌표 개수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두 개의 좌표를 입력하면 그 두 개의 좌표에 맞는 함수식을 그 생성하는 그 라그랑지안 그 코딩을 해보았고 그 반복문과 조건문을 따라서 코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 뉴턴 그 메소드 그거를 이제 연립방정식으로 확장을 한다고 했는데 그거를 한번 구현을 해본 거고 이제 여기에서 2의 2x승 그리고 거기에 코사인 2y를 곱한 거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2를 첫 번째 식으로 잡았고 두 번째 식 같은 경우가 2의 2x승 사인 2y 플러스 2xy입니다. 그거를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막 드러나지는 않겠지만 여기 어떤 원리가 들어가 있냐라고 하시면 이제 여기서 식을 보면은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뉴턴 근사를 시키게 되는데 이제 이 행렬 자체를 이제 A와 뭐 B 이렇게 치환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이너스 F에 이제 xn, yn이라는 함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에 이 y k 플러스 1 하고 x k 플러스 1이 들어가 있는 행렬과 yn과 xn이 들어가 있는 행렬을 이제 서로 차를 구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미분을 해준 거에 대해서 이제 한 건데 그거를 이제 행렬을 이제 제가 계산을 했죠. 제가 계산을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반복문을 여기다가 이제 넣어가지고 정확한 수치를 이제 뽑아냈습니다. 오더는 10에 마이너스 6승까지 했고요. 그리고 이것은 1D 일립틱 이퀘이션을 파이썬으로 짠 코드입니다. 시간 관계상 설명은 생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사후 연구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앞으로 이제 아까 일립틱 이퀘이션이 U의 더블 프라임 X가 fx, 즉 이계도 함수 개념이 나왔기 때문에 이에 부합하는 열 방정식을 풀어볼 생각입니다. 참고 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느낀 점은 일단 간단하게 얘기하면 수치적분이라는 전에는 몰랐던 새로운 분야의 수학에 접할 수 있어서 좋았고, 연구한 수치적분을 이용하여 그 다른 실생활에도 접목시킨 연구도 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해주신 카이스트 2번 팀 학생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짧은 기간이었는데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공부하고 연구했던 것 같아서 정말 대단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혹시 카이스트 2번 팀한테 질문 있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마이크를 켜고 질문해 주시거나 마이크를 켜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채팅으로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방금 발표를 한 다음에 연구 결과를 여러 개를 얘기해 주셨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수치적분에서 사용되는 방법만을 가지고 전기장 복합 물질 대 심플렉스 수치적분을 할 수가 있나요? 아마 적분을 하려면은 복합 소재가 아까 말했듯이 경계면에서 그 개수가 불연속이기 때문에 그 일립틱 이퀘이션을 불연속에 관해서 풀 줄 알아야 하는데 그건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네, 좋은 질문과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또 계실까요? 그럼 시간 관계, 개인적인 네,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그런 거 아니고요. 그 학생들 원래 수학 엄청 좋아하시는가 궁금합니다. 네. 약간 이번 좀 수치적분이 좀 솔직히 어렵긴 했는데 그 교수님께서 약간 자료도 주시고 논문 주시고 약간 좀 잘 이렇게 설명해 주셔서 잘 연구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발표해 주신 순서대로 소감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저는 일단 자원과학고등학교 1학년 안동민이고 수치적분이라는 약간 생소한 주제에 대해서 좀 사전 연구할 때는 되게 어려웠는데 그 교수님께서 좀 자료도 많이 주시고 매일 줌으로 이렇게 2번씩 설명도 해주시고 약간 질문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답변도 해주셔서 더 잘 연구를 할 수 있었고 이 연구를 통해서 나중에 방금 말씀드린 열전도 방정식도 풀어보고 싶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점은 약간 비대면으로 해서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만약 대면으로 했으면 좀 더 좋은 결과를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먼저 처음에 할 때는 이게 수학 그래도 그래도 이제 수학에 조금 관심이 있었으니까 이런 걸 했는데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따로 별도로 이제 뭐 검색을 이라든지 아니면 교수님께 물어본다든지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천천히 습득을 해 나갔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같은 이제 팀에 있었던 친구들도 되게 많이 도움을 줬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게 고마웠고, 네. 그리고 이제 수학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처음에 이런 것들을 도대체 어디에 적용시킬까 싶었는데 이제 2차원에 대해서 뭐 해보거나 아니 2차원에 대해서 뭐 야코비언 이런 거 써가지고 이제 실제로 수치들을 뽑아내 보거나 이런 과정에서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연구나 이런 걸 진행할 때 그 원하는 그래프 아니면 수치 이런 걸 이제 뽑아낼 수 있구나 하고 이제 되게 깨달음을 얻게 되는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세종과학고 1학년 진수영이고 저는 이번 활동을 통해서 연구자로서 이제 수학자로서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에 대해 미리 경험을 해본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친구들과 같이 수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코딩을 하면서 아,
수학자가 정말 재밌는 직업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마지막으로 교수님 소감을 듣기 전에 채팅으로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주고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엘립틱 이퀘이션이 이제 이계 도함수를 구하는 것이다 보니까 뭐 열이 어떻게 빠져나가는지도 알 수 있고 뭐 기압차에 따라서 바람의 속력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 수 있고 그리고 물의 속력을 통해서 뭐 물이 얼마나 빠져나가는지를 알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도해주신 곽도영 교수님 혹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내가 좀 얘기하기 좀 그런데 사실은 이, 이게 참 이 수치 해석이라는 주제가 고등학생들 하기 쉽진 않은 거예요. 뭐본 사람들은 아 저거 뭐 많이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이제 그 수학적인 기초 지식이 많이 필요한데 그걸 빼놓을 수도 없고 그걸 지금 하느라고 지금 뭐 학생들이 좀 상당히 많이 고생했어요. 고생해도 아직은 사실은 보면 그 원래 목표 그러니까 전기장에서의 뭐 구하는 뭐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그것까지 가려면 한 10가지 지식이 필요하니까 그중에 한 6, 7가지를 그냥 간신히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질문도 지금 그거 어디 써입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겠지만 그걸 이제 남은 시간에 후속 연구를 통해서 그 다 조합을 해야 돼요. 자, 조합을 해야 되고 지금 오늘 발표는 좀 사실 좀 내가 보기엔 조금 부족합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원디멘전 1차원 문제까지는 했는데 사실은 이게 적어도 2차원을 해야 이제 의미가 조금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뭐 나도 이 짧은 시간에 성공하리라고 생각은 안 했고 2차원 이제 남은 시간 2차원을 조금 해서 그것도 좀 심플한 케이스밖에 못 하지만요. 그래서 이제 조금은 그래도 뭐 방정식으로 풀었다. 응? 그런 거를 좀 보여주기를 희망합니다. 하여튼 그래도 수고했어요. 학생들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예.